자, 22, 27 읽어봅시다. 오정환의 소야의 노래 초저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을 소자에 밤야니까 중요하지 않고. 김규동은 나비와 강장, 김영환은 수필, 오직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전제하에 뭐 하자고요? 보기를 익자고요. 그래서 보기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여기는 가나고요. 여기는 다네요. 그래서 가나 먼저 읽어봅시다. 가와 나이는 삶의 지표가 상실됐네. 공통점은 뭐야? 삶의 지표가 상실됐어요. 가의 시인은 주권을 빼앗긴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면서도요. 적극적으로 한 거 하지 못하는 거에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가가 상실한 거 뭐예요? 주권이네요. 그럼 거기서 뭐를 느껴요? 분노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가시의 내용은 요걸 거고, 나의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은 뭐예요? 시적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비예요. 나비는 벗어나려는 시도하지만 파괴의 볼모선에서 벗어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파괴하고 볼모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뭐가요? 나비가요. 시적 대상은 받아들이고 선회합니다. 시도하고 실패해서 그 결과 받아들이고 선회를 합니다. 받아들이는 거 희망이 사라졌음을 받아들이고 뭐 해야 돼? 자기 극복을 위한 길로 선회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후의 실상에서 이런 모습은 뭐를 나타낸다고? 초월적 힘에 기대지 않고요. 기대지 않고 삶의 전망을 구축해요. 삶의 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결단, 구축해 가려는 시인의 결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뭐였어요? 분노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게 가시의 내용이고요. 가와 나의 공통점은 삶의 지표를 뭐했어요?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 시는 보기 내용을 정리하면은 시도하지만 실패했어요. 뭐에서? 볼모. 파괴와 볼모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전후의 폭력성은 초월적 힘에 기대지 않고 자기 극복하는 거로 중단 없는 내용을 구축을 한다. 그럼 여기서 희망이 사라졌으면 받아들이고 선회하죠. 어떤 걸 받아들였어? 희망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극복으로 합니다? 선회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단 없는 거를 구축하는 시인의 결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시를 해석을 할 거야. 쇠사슬 끄는 소리, 내 마음의 뒤를 따르고, 쇠사슬은 제수들이 끄는 거잖아. 이 소리가 뒤를 따르고 있어요. 그럼 죄책감? 죄책감이 뒤를 따른다. 쓸쓸한 자유는 곁에 있으나 눈은 흩날려 이정표 썩은 막대에 고이 묻히고 흰 눈이 막대를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흰 눈이 좋은 게 아니네요. 이정표라는 건 이건 이제 유찬이하고 그날 시험 봤을 때 했는데 이거 지표. 더러운 발자국, 누구의 더러운 발자국? 일본 놈들의 더러운 발자국 찍혀 미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낯선 집 울타리, 이거 일본 놈이죠. 돌을 던지니 소극적 저항이에요. 소극적 저항이다. 개가 짖는다.
걔가 나에게는 어떻게 들릴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조롱으로 들리겠죠. 어메야 아직도 묘속에 살고 있느냐? 그럼 이 어메라는 거는 조국이라고 볼 수 있죠. 엄마죠. 엄마인데 일단 모성애를 나타내고 우리 잃어버린 일제강점기의 조국 아직도 살고 있냐? 묘속에서 아직 죽고, 묘속에 있다는 거는 일제강점기가 됐으니까 우리 조국은 없어진 상태잖아. 근데 아직 너 살고 있니? 그랬단 말이야. 정월 기울어 눈이 바람에 흩어지고, 짐승이 울고 있고요. 개울물은 얼고요. 진눈깨비는 내려서, 그러면은 눈이 흩어지고 그게 처량해요. 그리고 정서 나타나면 동그라미 비애를, 그러면 이것들이 물론 산짐승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린다 했으니까 감정이입도 되겠지만 감정을 심화시키는 거겠죠. 비애를 적시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도용수, 그냥 재수. 왜 재수야? 죄책감 느끼고 있죠. 나라를 빼앗긴 죄책감. 발은 이 결과 정서를 심화시키니까 발이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 미움이 분노고요. 무거워.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요. 죄책감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활주로의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 잊어버리고 시도했어요. 돌진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육체의 파편, 실패의 결과물이겠죠. 실패를 굽어본다. 그러면 시도했는데요. 시도했는데 했어? 실패했어요. 심장을 죽일 샘물도 없는 광장에서, 그럼 광장은 뭐죠? 한 모금 샘물도 없어요. 암막을 차단하는 거는 광선의 바다예요. 광선의 바다라는 거는 눈을 차단하는 거는 광선이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눈을 차단하는 거예요. 바다였기에 하고 물결 표시되어 있어요. 묘지 사이 백성과 제트기의 백성과 이동하는 계절 속, 묘지 사이사이 백성과 계절 속 인광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럼 자, 광장에서 흰나비는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려요. Why? 암막을 차단하는 것은 광선의 바다였고요. 묘지 사이에 백성과 계절 속에, 백선은 이거 전투기가 찍 날아가면 뒤에 이렇게 하얀 연기 나오죠. 연기가 한참 동안 남죠. 계절 속 인광의 조수에 밀려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금 날개가 흰나비가 어떤 행동하고 있어요? 이 생각을 하세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파편을 굽어보고 있고요.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어요. 하얀 민의 어르짐의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요. 뭐라고 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초월적 힘에 기대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영토라는 거는 이상이라든지 목표 지점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러겠죠.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확신은 못해요. 푸른 완전 어느 지표에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한다 했어요? 받아들인다 했어요.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뭐였어요? 신 초월적 힘이죠. 기적 또 승천해 버렸어요. 그러면 사라졌다.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승천했다는 건 하늘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어느 마지막 종점 뭐죠? 자기 극복을 향하여 나비는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신하와 함께 더불어서 뭐한다? 대결하여 본다. 자, 기억이 신화였고, 자, A, B, C였으니까 A, B, C를 지금 풀어봅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 분 다 틀리셨어요. 보니까. 어려웠나? 자, A는 대상, 나비에게 샘물이 부재한 상황은 바다에 가고 싶은 열망을 부른다? 그러면은 샘물하고 바다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마실 수도 없는 말이고 암막을 차단하고 있어요. 응? 암막을 차단하는 건 바다였기 때문에. 근데 무슨 바다? 광선의 바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찾아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X표. 백선은 묘지의 과묵한 상태를 해소해요? 아니죠. 백선과 계절 속 조수에 밀려 나비는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렇게 읽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틀렸다. 화려함은 어느 지절에 조건을 함축한다? 어느 지절? 화려함은 희망을 꾸며주는 말이고요. 피고 있는 것일까? 이거 피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화려함이 어떻게 조건이 됩니까? 그 다음에 심장을 죽일 수 없는 대상, 나비. 심장을 죽일 수 있는 샘물이 없잖아요. 샘물이 없는 나비의 처지는 말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자, 뭐냐면은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나비는 말없이 날개를 파닥거린다. 이거 빼고 읽어도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조수에 밀려난 일은 영토를 발견해. 벌써 보기를 잘 읽었으면은 말도 안 되죠. 희망, 실패. 맞아?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 먼저 또 읽어보자. 보기를. 인간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서 관계를 맺으며 이해함으로 지금 요거 현관펜인데 지금 현관펜 한 거하고요. 항상 좀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 유찬이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은 뭐야? 이런 경험, 낯선 세계와 경우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탐색할 수 있다. 다의 글씨는 뭐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현재에 몰입함으로써 그러면 이 현재라는 건 뭐예요? 여행하는 현재예요. 여행하는 현재에 몰입해요. 근데 뭐에서는 벗어나요? 일상에서는 벗어나요. 일상이라는 현실에서 뭐 했어요? 현실에서 일상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입한다는 거는 나 생각 안 해. 나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또 학원 가고 또 밤에 들어가지고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잠자고 이런 거를 벗어나고 여행에 몰입하는 거고 아름다워 이뻐 여기에 몰입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확히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세요? 몰입함으로써 원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여행을 통해서 원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나아가 누구지? 소설가네. 이 사람의 직업은 소설가 입장에서 아주 뭐 TV에도 좀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이런 경험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여행이 미래의 속박, 과거와 미래, 과거에서도 벗어나고 나 미래 어떻게 했지? 미래? 실존의 자유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행이 그럼 뭐 아니에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보기를 참고하여 그러니까 다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읽어봅시다. 여행 과정에서 체험으로 글쓰기에 영감을 얻고 있다? 지금 영감이라는 말도 없고요. 맞아요? 일단
물음표. 그 다음에 낯선 과정에 몰입, 자신의 존재조차 잊게 되었다. 현실을 벗어나는 거다. 맞아요? 그 다음에 경험을 재구성하여 언어화하는 일이 여행 이후에 가능하다. 여행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 소설가는 어떻게 했어요? 야, 너 빨리 소설 써. 소설 써. 마감이야. 마감 안에 써내야 돼. 이런 압박이 있겠죠. 새로운 작품 좀 써내세요. 지난번 작품 벌써 나온 지 오래됐는데 새로운 작품 없어요? 이런단 말이야. 이런 압박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자, 여행으로 깨달음이 또 다른 경험을 유발할 것이다. 어떤 경험이에요? 실존적 경험, 자유 경험. 그 다음에 과거 미래 속박에 해방됨으로써 실존적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그럼 물음표가 답이 되겠네요. 안의 내용 읽어봅시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떠나지는 않는다. 이거 여행은 오히려 뭐 하려고? 멀어지려고.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려고 떠난 거다. 소설가 입장에서. 요렇듯이 요것을 느낀다. 이게 이제 설명 방법이 유추인데요.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기는 평화를 느낀대요. 그래서 이 느낌 너희들 왜 이런 느낌 갖는지 알아? 이런 느낌 잘 이해 안 되지? 그래서 쉬운 거, 유사한 거, 격렬한 운동으로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뭐가 돼요? 정신에 오히려 평안해진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 평안이 요렇듯이 요렇다.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해외 여행이겠죠. 여행하고 연결해보면은 모국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소설을 써서 돈을 벌고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 언어에 요런 거를 잘 감지하게 되었고 고요와 안식은 누리기 어려워졌어요. 모국어가 핥히고 상처내고 고문한다니까요. 모국어를 다루는 것이 일이에요. 나의 잡이야. 잡이지만은 편안하지는 않는다. 평화롭지는 않다. 당신의 나무처럼 겪은 일을 쓰기로 마음먹을 때도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야? 여행에서 겪은 일을 쓴 거겠죠. 그런 영감조차 언제? 집에 돌아왔을 때, 여행을 할 때, 여행을 할 때는 이런 영감 안 떠올라요. 언제? 집에 돌아왔을 때 영감이 떠오른 거다. 여행하는 동안 모든 게 현재 시절로 서술이 된다. 근데 왜 그러냐? 의문을 갖고 아까 몰입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야? 과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몰입하자. 픽업트럭, 오토바이, 밀림, 거대 유적의 규모, 자라고 있는 나무 이런 거에 압도돼요. 이 모든 것 선생님 굉장히 빨리 읽었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있지만 주체를 초월하는 현재가 있다. 현재의 몰입.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물러난다. 원경, 먼 경치로. 그럼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뭐지?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이 여행하는 순간이 뭐다? 초월. 초월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앞에 초월적 존재 이런 것도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인간은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고 초월적 존재에 기대고 살고 싶어요. 자아가 지워지고 현재가 커다란 의미로 육박하는 초월의 경험. 그럼 초월의 경험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줬어요.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언어로 기술. 이거 뭐냐면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장에서 언어로 기술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야 기술된다고 했어요. 언어로 옮겨진 후에야 생각이 되어 유통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흐른 뒤에 언어로 되고요. 또 언어로 옮겨진 후에야 생각이 되어 유통이 됩니다. 과정이라고 했지. 과정이란 말이 나오면 뭐 하려고 생각해요? 번호 붙이려고 생각하세요. 재고로 남은 기억은 그러면은 뭐야? 언어로 기술하지 않은 기억은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잊혀진다. 고대 그리스와 달리 그럼 대조법이죠. 고대 그리스는 뭐야? 생각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책으로 묶여서 스스로 돌아다닙니다. 차이점이 설명 방법 뭐 대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지. 돌아다니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되겠죠. 동양에서는 제자백과가 철환했듯이. 그런데 지금은 내 생각이 돌아다닐 필요 없이 뭐야? 책으로 써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알아서 생각이 스스로 돌아다니잖아요. 생각과 경험의 관계는 개와 주인의 관계다. 생각과 뭐의 관계는? 경험의 관계는 개와 주인의 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경험이 생각으로 정리되고 생각의 결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은 뭐야?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든 떠나는 사람은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머릿속은 후회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자, 생각 현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거 뭐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게 현재 안에 머문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부터 떠오르고 밤이 오면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럼 요게 뭐야? 과거지? 요게 미래지? 상관없어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 결과 이렇게 현재 안에 머물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미적거려요. 지금 요런 거를 발견해 낼 수가 있어야 돼. 현재 안에 머물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채 미적거리게 됩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독서가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행은 내가 현재 안에 머물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지. 과거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온다. 요 현재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미래로부터 끌어내요. 그러고서 현재로 데려다 놓아요. 과거와 미래에 머물고 있으면 미적거리게 되지만은 여행을 함으로써 미적거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가다 설명으로 적절한 거 지금 이거는 너무 좋아요. 독백적어조 말을 건네는 방식, 그 다음에 관찰, 그 다음에 세태에 대한 조망, 역설적 표현, 요거 제일 나중. 나머지 큰 거 계절적 배경을 들었던 시요. 그러면은 가에 계절적 배경 있어요? 많이 있었지. 눈, 개운물 올고 진눈깨비. 눈 올고 진눈깨비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시어를 활용해서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나와 달리도 맞죠? 답. 두 번째, 나는 색채어를 활용했다. 색채어, 흰, 푸르른 활용했죠? 가에 없어요? 흰 눈 있잖아요. 가에도 흰 눈 있어요. 없는 거 아니죠? 자, 이런 거 X 쳐버릇 하는 거 좀. 독백적어죠. 말을 건네요. 나가. 언제?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관찰, 대상 나비. 요거는 맞고요. 세태에 대한 조망,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떤 세태 묘사 안 돼 있어요. 문제 해결 방안 더더욱 없고요. 그러면 역설적 표현을 안 찾아요. 맨 나중에 할 건데. 그런데 찾을 필요도 없다. 역설적 표현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발상과 표현 이런 말이 있거나 표현 방법 이런 말이 있을 때 역설이나 반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잘 했으니까 가에 대한 이유로 산으로 정답만 할게요. 처량하다 한 거에서 생존의 위기임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는 태도 뭐라고 했어요? 분노하고 죄책감이에요. 분노하고 죄책감이에요.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처량하던 위기 상황이다. 심화시킨다. 왜 답을 사로 했어? 선생님 헷갈리게? 바람으로 눈이 흐트러진다 한 것은 새해가 들어 계절이 그까지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3번입니다. 이거 뭐 채점 어떻게 한 거야? 뭐 했어요? 눈이 흐트러지고 산짐승은 울고요. 개울물은 얼고요. 줄눈깨는 내려서 이거 뭐야? 심화시킨다 했잖아요. 상황을 정서를 비에 슬프다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헷갈리게 해. 4번으로. 처량한 거는 위기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이건 맞는 건데 왜 이제 4번을 해가지고 나는 맞는지 알고 설명하다가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자, 24번.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아까 이거 먼저 풀었었는데 전국적으로 한가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죄책감을 느끼고요. 날개를 파닥거린 거는 초월적 힘에 기대지 않고 삶의 전망을 구축하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뭐예요? 시도하려다가 실패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지러진 날개를 파닥거린 거는 뭐야?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실패해요. 이거는 무슨 모습이야? 실패한 모습이야. 실패한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볼모의 현실에 맞서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힘이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인 후에 삶의 전망을 구축하는 거니까 2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5번은 풀었고, 자, 소재의 의미겠죠. 기억은 뭐죠? 기억은 신화와 더불어 이렇게 되겠죠. with 신화와 더불어. new는 뭐예요? new는 모국어가 나의 일이긴 하지만은 나에게 뭐야? 힘들게 하기도 하는 존재. 신화와 함께 이렇게 되죠. 신화와 함께 대결하죠. 그 다음에 모국어는 지금의 나를 있게 했어요. 나의 일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과거의 그리움 말도 안 되고요. 불안을 심화시키는 역할 아니고요. 대결한다니까. 신화와 함께. 의지를 내포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된다.
타인과 유대? 말도 안 되죠. 대결하는데. 뭐야? 주체적인 자기 극복이고요. 중단 없이 삶의 전마. 요겁니다. 주체적인 태도 위드죠. 그래서 요거 아니고 요거죠. 그 다음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소설가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어디로 갔지? 기억. 그리움 말도 안 되는. 우리 상상으로 절대 풀지 말아요. 여기에 보기에 그리움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고통이 수혈된다. 위드인데 내 무기인데 주체적인 태도인데 그 다음에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나름대로 잘 풀었는데 공통으로 틀린 게 25번이고 26번도 조금 그리움 없는데 왜? 그래서 기억 니은은 여기 신화와 함께 대결할 거고 뒤에까지 읽어요. 모국어는 나한테 일을 갖게 하지만 뭐야? 상처를 준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기 확인할게요. 모국어는 뭐야? 일을 갖게 해줬어요. 모국어가 모국어는 요 부분이 있죠. 모국어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정체성. 그러지만은 뭐 한다?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는 어려워졌어요. 이거를 써야 되니까. 그죠?